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곧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비자를 팔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고 지금까지와의 투자 이민과는 달리 500만 달러의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에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등록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14살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대상자고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골드 비자와 불법 체류자 등록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모호하고 불법 체류자 등록은 2차 대전 당시 미국계 일본인 구금처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대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담은 인공지능 비디오도 공유해 소셜미디어가 뒤집힐 정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일론 머스크와 수염을 기른 벨리 댄서, 트럼프 황금 동상 등이 두바이처럼 바뀐 전쟁터 가자 해변에 등장하는데 마가에서도 비난합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을 취재하고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배포하는 폴 기자단을 백악관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1년 동안 폴 기자단은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 결정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의 첫 번째 장관회의 지금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제법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장관은 아니지만 내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연방 하원이 대통령의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대한 세금 감면과 어느 정도의 지출 삭감이 포함된 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광물 협상에 서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요구했던 5천억 달러 가치보다는 적은 규모로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살 때 러시아 정보국 KGB에 포섭됐었나 이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달걀 가격의 급등은 조류 독감이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달걀 생산업체는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500%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통령 내각 회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정상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장관들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혼자 또 이 자리 첫 번째 내각 회의인 만큼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부터 전부 정장 차림인데 일론 머스크만 평소 차림 그대로 그리고 이제 야구 모자를 쓰고 그러나 또 일론 머스크만 오래 연설을 했습니다. 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일론 머스크가 일어서서 제법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부분은 장관들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약간 물어보면 한두 마디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서 뭔가를 길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 뒷부분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고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신다면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골드카드라는 것.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민의 여러 가지 뭐 개념이라든가 방향이 바뀌느냐 아니냐 미국에선 그런 게 중점적으로 뭐 포커스가 가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500만 달러? 500만 달러만 있으면 뭐 그냥 500만 달러만 내면은 영주권을 준다고 시민권도 받을 수 있다고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500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 1,400원이요. 환율을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1,400원 조금 넘죠. 그렇게 하면은 7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때 돈 많은 사람들이 7억 달러 그냥 돈만 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 예전처럼 투자 이민처럼 뭘 해 그러면은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자를 위한 골드카드 이민 제도를 도입한다. 그린카드와 같고요. 영주권자에게 주는 그리고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부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 여기에는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러시아의 신흥 부자 하면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정부와 결탁을 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과 딱 결탁을 해서 엄청난 이권을 갖고 있는 경제의 영향력이 있고 러시아의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그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을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많이 경제 제재를 했죠. 경제 제재 중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더 할 예정이고. 그런데 그냥 돈만 내면 러시아의 이 같은 뭐 신흥 부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된 EB5 비자를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대통령 옆에 관계 부처의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EB5 비자가 뭐 100만 달러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500만 달러 캐시로 정부에 지출하는 겁니다. EB5 비자는 투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그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대한 미국의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그룹에 돈을 댄다던가 직접 투자 내지 간접 투자인데 이건 돈만 내면 그 증을 파는 거예요. 증을 돈 주고 한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좀 뭐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할 거다. 우리는 골드 카드를 판매할 거다. 영주권이 그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카드. 또 골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색깔로나 뭐로나. 이건 골드 카드입니다. 우리는 골드 카드 500만 달러 가격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골드 카드가 이 그린 카드가 갖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줄 겁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린 카드와 더 높은 수준의 세련됨이 있어요. sophisticat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500만 달러를 내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미국에 와서 쓸 것이고 세금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회사도 이렇게 500만 달러를 내고 인재를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와튼스쿨이나 아니면 무슨 뭐 하버드, 스탠포드 다른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일할지 뭐 아직 뭐 결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애플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내가 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면은 딱 500만 달러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대신 내주고 살 수도 있다. 명문 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를 골드 카드를 100만 장 팔기를 원하는데 그 이상 팔 수도 있고 최소한 100만 장을 팔기를 원하는 대통령의 표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돈으로 미국 적자 뭐 국가 빚을 줄이는 거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이걸 1000만 장을 판다면 그럼 50조 달러가 돼서 지금 35조, 한 38조 정도 된다고 보죠. 빚 다 갚을 수도 있다. 너무 좋은 일이다. 지켜보겠다. EB5 이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정부가 직접 받는다는 거고요. 대상은 14살 이상입니다. 14살 이상도 부모가 돈 많아서 이제 500만 달러 내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또 시민권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영주권을 주는 사람 이런 뭐 가족 초청 투자 뭐 아니면 재능 있는 사람 난민 신청도 받아들이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신흥부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지금 제재 대상인데요. 네?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리고 상무장관이 하워드 루트닉 그 상무장관이 2주일 안에 EB5 비자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EB5 그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준비를 끝내셨던 분이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셨던 서류 절차 들어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주일 안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달러 미국 기업에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린카드를 줬던 EB5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처음에 딱 그 말이 나온 거니까 뭔가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조치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1990년대에 EB5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들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을 특히 무슨 뭐 규정을 많이 뒀잖아요. 뭔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어떤 분야 같은 것도 설정을 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려고 했었던데 그것을 이제 100만 달러에서 말하자면 5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이 의회의 개입 없이 이처럼 기존의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끝내고 EB5 같은 경우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뭐 잘 모르고요.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 대부분의 그 매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은 어떠한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 있고 설령 법원에서 집행 중지를 해라 할지라도 법원의 그 판결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등록 프로그램은 저도 이거 처음에 보면서 이거 좀 혼돈이 됐거든요.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14살 이상 말하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문과 집 주소,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지 된다. 만약에 이 등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레지스터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등록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 어제 발표했으니까 곧 이거 국토안보부에서 이건 관리를 합니다. 양식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말하자면 국토안보부에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18살 이상은 그럼 국토안보부에서 자진 신고를 하면 뭐 지문 이런 걸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을 한대요. 그럼 18살 이상은 이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된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고발당하는 것, 벌금 내는 것도 피하고 한마디로 이제 본국으로 가라. 이 본국으로 이주하도록 우리가 돕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은 언젠가 미국에 올 수 있지만 등록을 안 하고 적발이 되면은 평생 미국에 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같은 일들이 민사범죄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형사범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1940년도 외국인 등록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포커스는 불법 체류자고. 근데 1940년대의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도 어린아이들까지 일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가뒀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고 아주 모호한 이민법의 모호한 조항들에 의존을 해서 한다. 뉴욕대학교의 그 법대, 뉴욕 법대의 낸시 모라웨츠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시행될 때는 아주 이게 이 법이 법은 아니죠. 지금 대통령의 뭐 행정명령도 아니고 어쨌든 명령이에요. 매우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 그때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고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뉴욕에서의 그런 테러 사건 이후에 무슬림들도 그때 막 애매한 법, 뭐 애국법 이런 거 만들어서 구금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뭐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을 이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발표한 것이 이제 골드카드가 500만 달러만 미국 정부에 돈을 지불하면 그린카드를 주겠다. 그린카드를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건데 돈에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조금 가벼운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제일 핫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 초현실적인 장면을 담은 인공지능 비디오가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근데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주 그냥 인공지능이 요즘에 아주 사진처럼 비디오도 잘 만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렇게 딱 그 해변에서 막 고층 빌딩도 있고요. 칵테일 같은 것을 마시는 장면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수염을 기른 벨리 댄서들이 막 춤을 추는데 또 중동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를 리조트로 만들어서 미국이 소유하겠다에 관한 그런 인공지능으로 만든 초현실적인 그 비디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바이처럼 바뀌었어요. 이 그 가자 지구가 전쟁 그 터에서. 그래서 두바이처럼 바뀌어 있고, 황금동상, 트럼프의 황금동상, 지지난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였던 것 같네요. 시펙, 보수 정치행동위원회에서 트럼프 막 황금동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황금동상도 이렇게 서 있고 해변에 쫙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음악도요. 트럼프가 도널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 가자에 온다라든가, 해안선 위로 이제 오뚝 솟은 트럼프 가자 빌딩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장면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리트윗 하듯이 이제 이게 도니까 어디서 끌어가지고 와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충성하는 마가 그룹 가운데서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100% 지지하지만 혐오스럽다. 지금 가자가 어떤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휴전이 협정이 될 것 같기도 하다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런 상황에 거기서 막 그냥 우통은 다 벗고 두 나라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도자가 뭐 칵테일을 마시고 이게 도대체 지금 진지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마가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하네요. 이런 많은 분들이 X에 뭔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울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바로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어서 200만 명 가자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파괴된 지역을 관광 허브로 만들어서 미국이 소유한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 비디오. 지금 이제 대통령과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연관은 없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가장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소셜미디어 비디오 클립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날이면 날마다 수그러들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요. 오늘의 미국 정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저에게 또 많은 그 지적과 정보를 주시는 그런 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또 제가 좀 전에 저 숫자 봐보잖아요. 근데 그 500억 달러가 그 환율을 그 1대 1,4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사실은 계산기를 눌러봤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됐네요. 7억 달러가 아니라 70억 달러라고. 이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던 저희 라디오 서울의 브라이언 전 대표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70억 달러. 70억 달러면은 7억 달러와 70억 달러는 10배 차이니까 조금 한국에서도 생각해 볼 만은 하지만 내가 내 아이에게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것도
70억 달러도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긴 하네요. 그러나 7억 달러는 아니고 이 골드 카드 70억 달러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 동료 이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나날이 부족한 점을 더 좋게 하고 뭔가를 채워주고 하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선 가뿐한 것을 몇 가지, 그러나 이 가뿐한 뉴스들도 전부 미국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그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테슬라 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럽에서 더 심하지만요. 우선 연방 법무부가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 가운데 전원을 다 사면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죠. 수십 년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뭐 아무튼 뭐 부분적인 감형을 해서 나오게 하고 등등. 근데 여기에 딱 그 폭동 그것과 직접 연관된 아닌 다른 이유로도 추가로 기소가 돼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까지도 대통령의 그 사면 해석에 다 포함이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석방해달라. 특히 이제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지금 석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었고 수류탄도 가지고 있었고 기밀 자료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역 중인데 지금 법무부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언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른 큰 데서 취재를 할 때는 모든 백악관 취재단이 다 들어가지만 집무실은 거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대통령의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공군기도 모든 기자들이 다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풀 기자단이라고 해서 몇몇 사진 기자 그리고 이제 취재 글을 쓰는 기자 이렇게 딱 가서 그 사람들이 딱 취재를 해서 그걸 많은 수백 군데 세계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퍼뜨리죠. 제일 대표적인 그런 그 풀 기자단이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그리고 팍스도 풀 기자단 많이 했고요. 또 그 CNN 방송도 많이 했고 뉴욕타임스 같은데 이런 건데 그 폴 기자단을 우리 백악관이 직접 선정을 하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111년 동안 폴 기자단은 백악관의 기자단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도 잘 쓰고 사진도 엄청 잘 찍고 핵심 파악을 딱 해서 하는 그리고 이제 사감을 넣지 않고 사감과 보도하는 또 다르니까 사감을 넣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 해서 기자단이 뽑았는데 그걸 백악관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랬더니 기자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훼손하려는 노력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을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컨트롤하려는 노력의 일부인데 이거 제가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장악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알아맞추지 못한 기존 언론들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론들을 안 믿는다. 이 말은 저는 참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만 시류를 못 읽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당선됐을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당선된 거잖아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이전의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그럼 당신이 해봐.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반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해봐 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의도적인 것이었죠. 그것을 읽지 못한 것은 있죠. 완벽하게. 그러나 그걸 읽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매체가 거짓말을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읽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존 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이 완전 가짜.
그리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과 그런 그 팟캐스트가 너무너무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기존 매체요 다 잡아먹어요. 조 로건 같은 사람이. 근데 그런 것을 활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했죠. 아들이 아직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 게임 이런 데도 나가세요. 포르노 이런 거에 집중하는 여기도 인터뷰하세요. 조 로건은 뭐 거기 지금 이제 7천만 명, 8천만 명 이상이 봤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거. 같은 때 어떤 여자 팟캐스터와 인터뷰를 한 카멜라 해리스의 인터뷰는요 100만도 안 넘겼어요. 근데 이쪽은 막 5천만을 넘기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고 이렇게 이미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는 언론 장악을 쫙 하기 시작하죠. MSNBC부터 시작해서 MSNBC의 조 스카보로와 그 리사 머코스키가 아니라 브레진스키가 이제 백악관에 딱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듯 하더니 ABC도 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ABC를 고소하고 합의를 하고 소셜미디어 다 뭐 메타부터 시작해서 뭐 X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어카운트를 없애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송하는 거 다 돈 받으면서 뭐 2,500만 달러, 1,500만 달러, 1,000만 달러 받으면서 합의를 해주고 딱 누르는 거죠. 이거 길들이기를 한 겁니다. 길들이기를 했고 그럼 길들이기를 당하는 쪽에서도요. 약점이 있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MSNBC나 ABC나 다 본인들이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은데 디즈니 등등등 컴캐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연방통신위원회라든가 본인들을 다 관리하는 이런 곳에 다 완전한 충성파를 심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를 걸어서 어떻게 해라 하면 다 걸어서 해줄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이 일단 살고 보자. 바람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들자. 뭐 풀립도 아니면서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고꾸라졌기 때문에 이미 컨트롤 정도가 아니라 언론을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요. 월스트리트저널을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참 묘하게 아주 위험하게 왔다 갔다 보도를 잘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탁 비난을 어떤 경우는 해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건 너무 심해할 때 해서 독자들과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확 추켜 세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내 정책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사설을 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사설인가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늘어나면은 자동차가 그냥 100% 미국에서 만드는 부품으로 원료부터 뭐 노동력까지 다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월스트리트저널로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막 어떤 주주들 그리고 대단한 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자동차 업계의 큰 손이라든가 군수업체의 큰 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사가 아니라 사설이니까 사설은 신문에 사주의 생각을 거기에 넣을 수가 있고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의 관세는 자동차 업계에 너무 나쁘다 하고 비난을 하니까 나는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를 이해를 못하겠다. 한 번도 이해를 못하겠다.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때 나를 너무 도와주고 언론이 뭐 도와줘서도 안 돼요. 안 도와줘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해야지 되는 게 언론의 사명일 뿐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거죠.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나를 강하게 도와주고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우 의미심장하지. 그러나 이런 사설처럼 자동차 관세가 미시건의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진짜 엉터리 주장을 한다. 누가 엉터리 주장을 하는지는 이제 곧 관세가 시행이 되면은 그때 보면은 그 알 것 같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이 대규모로 어떤 그 자동차 업체를 미시건 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라. 딴지 걸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그런 시기에도요. 막 트럼프 비난하고 한 시기에 루퍼트 머덕은 또 딱 백악관 집무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달이 다 이제 걸치고 있는
자, 그런 것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그 폭도들을 전면적으로 사면한 것도 비난하는 사설을 썼었고요. 그 내각 후보자들 지명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본인은 돈 벌면서 뭐 백신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돈 벌면서 이상한 행위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뭐 사찰 업무 같은 거 맡는 사람들을 법에 맞지 않게 법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30일 전에 무슨 뭐 의회 보고를 하고 조율을 해야지 된다든지 그러면서 마구 해고하는 거 여기에 대한 사설들을 아무튼 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어떤 땐 고마운데 어떤 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오늘 밤까지 해외 원조 기금 이미 책정됐었던 거 그대로 지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 번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명령을 안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또 다른 판사가 계속 지불을 해라.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뒤는 그 뒤에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디에 식량을 주기로 한 사람, 어디에 무엇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은 원래대로 살고 할 것 아니냐. 그 사람들 어디서 융자 받아서 열심히 어느 나라 도와주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창고에서 다 썩고 있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니까 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뭐 지난번에도 어겼으니까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2기 첫 번째 내각 장관회의는 제법 길게 완전히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보 효율처 부선 직원 21명이 사임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맨 앞에 시작할 때 어머 일론 머스크의 그 정보 효율처 부서 너찌의 사람 21명이 사임을 했다고 하네요. 하다가 맨 끝날 때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정부 사람들이 그 너찌의 그 같은 일이 부당하다고 사임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네요. 두 개가 다 맞네요. 정부 사람이기도 하고 너찌 사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원래 이 21명이 일론 머스크의 이 도츠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 소속으로 어떠한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연방 공무원이에요. 연방 공무원인데 도츠가 오고 나서 이 부서의 사람들을 다 쳐내고 21사람이 아마 남아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아이들, 그 일론 머스크 군단, 키즈도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 일론 머스크 키즈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있었던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사표를 내면서 우리의 기술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는데 지금 정보효율처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연방 행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연방 공무원인데 더 이상 우리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것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면서 너찌가 고용한 이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정보효율처가 고용한 사람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은 전혀 없고 정치적인 이념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기구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라는 국이 있답니다. 오바마 때 만들어졌던 건데 오바마가 왜 디지털 이런 거 뭐 무슨 뭐 미래의 산업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썼었잖아요. 그래야지 돈을 절약하면서 미국이 앞서갈 수 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 직원인데 그런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빅테크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봉급도 많이 받았었던 사람이고 어떠한 사명감, 자존감 이런 것도 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뭐 40명이 해고가 됐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65명이군요. 65명이 전부 정보 효율처로 흡수가 됐답니다. 흡수가 됐는데 65명 가운데 21명이니까 3분의 1이 양심상 더는 못하겠다 하고 사임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뉴스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을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도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네요. 장관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회의할 때. 그래서 이제 JD 벤스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그 극우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극우 독일 대한당은 나치당이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지지를 했기 때문에 뭐 독일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살 때는 그런 요즘에 무슨 뭐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나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동차를 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처음에 타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자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뭐 전기 자동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게 더 많아지면 비용도 절감되고 에너지도 절감돼서 완전히 친환경적인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이야 어느 쪽에 이제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계속 오일을 쓰는 과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게 세계적인 그 어떤 그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해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사서 타고 다닐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테슬라를 타서 처음에 타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좋다라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무슨 미국에서 하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치 내어놓은 것이 오일을 많이 생산하겠다. 석탄을 생산하겠다. 예전의 에너지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본인이 만드는 테슬라의 이념과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은 행정부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고 테슬라 주식은 이달 들어서는 25%가 내려갔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의회에서도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 틀을 만들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짠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 줄이는 겁니다. 감세 4조에서 4조 5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지출 삭감은 이제 1조 5천억 달러에서 한 2조 달러 정도 지출 삭감하는 이런 거. 여기 두 군데에서 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은 뭐 당연히 다 반대표를 던졌고요. 두 군데에서 이슈가 나오는데 하나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공화당에 많죠. 아니, 지출은 맥시멈 2조 달러 줄인다면서 세금 줄여주는 것을 4조 달러 넘게 줄여줘? 이거 반대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연방 적자가 늘어나잖아. 무책임하게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온건한 사람들은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세금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고 지출 줄이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지출을 줄이는 거죠. 메디케이드 등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것도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건강보험 하면 되지. 왜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덜 아플 때 고치는 게 난데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아파지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살아야지 되고 돈은 더 들어간다. 이 의미도 아주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온건파는 이거 큰일이다. 요즘에 내가 타운홀 미팅 같은 데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일론 머스크가 너무 급격하게 뭔가를 일 처리를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게다 대고 이런 것까지 줄인다고.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 같은 정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이번에는 히스패닉계도 그렇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계도 그렇고 그리고 백인 중에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흑인들보다요, 백인들이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
공화당의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무조건 나는 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다시 하원 의장이 됐기도 했고, 정치인이면 다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서 본인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테니까 나를 또 이 하원 의장으로 해준 사람이니까 나도 거기에 복종을 하고 이 일을 해줘야 내 자리도 안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서 통과시켰습니다. 217대 215예요. 공화당 의원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재정 보수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온건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투표를 던질 때는 한 사람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그 의회에서 장악한 숫자가 뭐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아주 미미한데 그래도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줬네. 근데 뉴욕타임스는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거대한 감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방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인지 삭감은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공화당 내부에서 어차피 민주당은 이거 찬성한 안이 아니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겠다. 이건 격렬한 싸움의 서막이다. AP통신은 연방 지출을 삭감한다는 것 딱 무엇이냐를 이제 먼저 AP통신은 뭐 정치성이 조금 덜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보다. 그럼 의료 분야에서 또 그 푸드 스탬프 분야, 학자금 대출 여기서 많은 삭감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공화당 지역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상원과 하원안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상원은 지난주에 이제 뭐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지금부터 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길고 번거로운 과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많은 것이 흘러가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계란 가격이 엄청 비싸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계란도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상표를 바꿔서 그런가요? 미국의 가장 큰 달걀 업체는 이 매출과 이익이 둘 다 늘었습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고 순수익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슨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그런 민주당이죠.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이거 조사해야지 된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맞지 않는 게 거의 전부지만 그래도 이 일은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달걀 생산 업체가 칼 마빈 푸드라는 데랍니다. 여기서 달걀 시장의 5분의 1을 컨트롤하는데 월마트 등에도 납부가 아니라 납품을 하고요. 지난해 이제 11월 말에 그때 끝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2%가 늘어났답니다. 뭐 5억 2,300만 달러에서 9억 9,500만 달러로. 그러니까 11월 말이 그랬으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계란값 더 올라갔어요. 더 늘었겠죠, 매출은. 그리고 순이익은 그 같은 기간 동안 500%. 매출이 82%가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500%가 증가했답니다. 물론 순이익이 증가한 데는 무슨 뭐 달걀 값이 오른 것도 있고 뭐 사료 비용이 뭐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무슨 운영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걀 업계가요. 우선 이 제일 큰 이 회사 캘 마린 푸드라는 데는 달걀 회사 2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켓에 가면은 무슨 이래도 결국 다 가보면 엄마 아빠는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티 로더 무슨 뭐 클리닉 뭐 오리진 뭐 다 같은 계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월 동안요.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서 무슨 그 산란계 15%가 도살됐는데 같은 기간 동안 도매 그 계란 가격은 255%가 상승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15%가 상승하면 15%가 상승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물건값 오르는 거 계산이. 왜냐하면 15%가 상승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달걀이 꼭 들어가야지 되고 나는 꼭 납품해야지 되는 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걀을 서로 다 구하려고 해요. 다른 제빵업체도. 내가 돈 더 줄게.
더 줄게. 뭐 이래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15%에서 255%라는 건 좀 너무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그리고 서로의 경쟁 등등이 합쳐져서 이럴 수 있다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캘마린 푸드가 달걀 시장의 5분의 1을 컨트롤하고 나머지 또 4군데 해서 5군데가요. 5군데 회사에서 미국 달걀 회사의 반을 컨트롤한답니다. 이건 이제 독점이 될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끄는 뭐 어떤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아무래도 조류 독감을 기회로 삼아서 공급을 뭐 제한한다던가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을 늘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조사를 해주시라 하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손님이 많이 오네요. 이번 주에 월요일에 이제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왔고 내일은 영국 총리가 오고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와서 요즘에 말이 많았었던 그 광물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그 협상 같은 것을 뭔가 서약 같은 것을 하겠죠. 그런 것을 하러 젤렌스키가 온답니다. 일부 미네랄 히토류요. 여러 가지 티타늄이나 리튬이나 어떤 거냐면 미국의 지질 조사 리스트에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이건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50개의 광물 중에서 25가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답니다. 그 히토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일과 가스도 포함되고 그러나 확고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해준다 하는 보장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일단은 일부 그 미네랄 자원을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일부는 미국에 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최근에요. 지난주 야후 뉴스가 발표를 했고 오늘은 더 힐의 러커스 대학교의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0대였었던 때에 40살이었던 때 모스크바에 가서 막 호텔 지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의 와이프가 아닌 다른 와이프와 가서 그때 KGB로부터 리크루트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오늘 알렉산더 제이 모틸 이 교수도 얘기를 하는데 그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3명의 전 KGB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전해드리죠. 강혜신이었습니다.